2025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여러분, 세종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은 앞으로 여러분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영상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신입생으로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과 장학 혜택, 그리고 입학에서 졸업까지 거치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입생으로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2학기 수강 신청 기간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이고 개강일은 2025년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시작됩니다. 수강 신청 과목을 변경하고 싶다면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학사정보 시스템 또는 학사포털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라면 학생증이 있어야겠죠. 9월 중순에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관련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공지사항 내용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입니다. 세종대학교 메인 홈페이지와 별개로 일반 대학원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자주 보셔야 하는 사이트입니다. 학과 사무실보다도 먼저 모든 안내사항이 1차적으로 올라가는 곳이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따라서 핸드폰 배경화면에 위젯로 추가하시거나 노트북 브라우저의 첫 탭으로 지정하셔서 새로운 공지를 놓칠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원에서는 모든 일정을 개별로 안내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학사 일정은 스스로 꼭 챙겨야 합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은 상단 메뉴 중 정보광장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3개의 탭 중 공지사항 탭이 여러분이 가장 자주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많은 게시글 중에서도 좌측에 공지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일정들이니 한 번씩 꼭 들어가서 내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학사 일정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학사 안내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학년도의 모든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매 학기 시작 전 핸드폰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본인한테 해당되는 중요한 일정은 미리 전부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한을 놓칠 일이 없겠죠? 등록이나 복학 신청은 기한을 놓칠 경우 제적 처리가 되니 기한 엄수는 필수입니다. 다음은 세종대학교 포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학사 관련 신청은 포탈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유용한 세종대학교 앱도 빼놓을 수 없죠. 모바일 학생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영상을 잠시 멈추고 깔아보세요. 도서관 출입이나 야간 시간대 건물 출입 모두 모바일 학생증이 필요하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세종대학교 앱의 일반 공지나 학사 공지는 대학원생 대상이 아니라 학부생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학원 공지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학번을 아시겠지만 혹시나 잊어버렸을 경우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세종대학교 포탈에 접속하신 후 아이디 찾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성명과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보통 찾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아이디나 비밀번호 찾기 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학번 조회가 가능합니다. 학번을 찾으신 후 포탈을 로그인할 때 초기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8자리입니다. 6자리가 아니라 8자리인 점 유의해주세요. 이후 비밀번호 변경 안내 창이 뜰 텐데 비밀번호 변경을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으실 곳, 바로 학과 사무실의 위치와 연락처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학과 소개 아래에 각 계열을 클릭하면 각 학과가 오른쪽에 나열됩니다. 본인 학과가 무슨 계열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전체 학과 보기 메뉴에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학과를 찾은 후 클릭하면 각 학과의 개별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상단 소개 문구 아래의 학과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과 자체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경우 보시는 화면과 같은 검정 버튼이 보이실 거고 자체 홈페이지가 따로 없는 경우는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학과 내규를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처럼 개별 학과 페이지로 이동한 후 세 번째 탭인 학과 내규를 눌러주시면 학과 내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칙에는 개별 학과의 모든 세부 내용까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 요건이나 기타 세부 사항은 학과내규에 전부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내규는 반드시 정독을 하시고 졸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학과내규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 여전히 신편입생 여러분께서는 대학원 생활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가장 자주 했던 질문들만 모아놓은 자주 하는 질문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질문들은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시다 한 번쯤 궁금해하실 내용들만 모아놨습니다. 미리 확인하여 유익한 정보를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대학원 장학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원 장학금은 재학생 수업연한 이내에만 지급됩니다. 수업연한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의무 등록 기간인데 학석 4연계 과정은 3학기, 석사 및 박사 과정은 4학기, 그리고 석박사 통합 과정은 8학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중복 수혜 금지가 원칙이나 예외가 있습니다. TA, AA, RA 장학금 및 학석 4연계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RA 장학금과 본교 졸업생 대양학원 가족장학금, RA 장학금과 본교 학부 졸업 4.0 이상자에게 지급하는 학부연계 우수 학생 입문사회, 예체능계 장학금 및 RA 장학금과 학사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석사과정 경력장학금은 중복 불가합니다. 또한 입학 시 장학금 지급 충족 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장학금을 수업연한 시까지 지급하게 되고 재학 중 충족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학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정보광장 메뉴 아래 장학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학금 종류와 지급 대상, 지원 범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학에서 졸업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수강 신청을 해야겠죠. 수강 신청 기간은 각 학기 시작 전 달말에 있습니다. 이번 학기 수강 신청 기간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수강 신청 변경은 개강 이후 일주일 정도 진행되고 수강 신청 철회는 개강하는 달 말에 있습니다. 각각의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 학사 일정 메뉴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은 포털에서 가능하고 수업 성적 메뉴 아래 수강 신청 메뉴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각 과정별로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총 학점 수입니다. 석사 과정은 총 24학점, 박사 과정은 36학점, 석박사 통합 과정은 45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석사 과정의 경우에는 24학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각 학과 내규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학기 신청해야 하는 학점 수는 모든 과정이 최소 6학점 이상입니다. 매 학기 신청 가능한 최대 학점은 석사 과정은 9학점, 박사 과정은 12학점, 석박사 통합 과정은 9학점입니다. 여기서도 예외가 있는데 영화예술학과는 수료학점이 27학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학기당 12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자녀 학점이 6학점 미만일 경우는 최소 6학점 수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3학점이 남아있을 경우 3학점만 신청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선수 과목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선수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학부 졸업 학과와 대학원 입학 학과가 동일 분야가 아닐 경우 선수 과목이 지정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 본인이 선수 과목이 지정된 줄 모르고 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수료 처리가 불가능해서 알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학기 등록을 하면서까지 선수 과목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수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건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면 된답니다. 두 번째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의 범위입니다. 우리 대학원은 유연한 학사 구조를 위해 타 학과, 과정, 대학원, 학부 교과목을 일부 수강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학부 교과목은 석사 및 석박사 통합 과정만 들을 수 있고 학기당 3학점 이내로 총 6학점까지만 수강 가능합니다. 그리고 석박사 통합 과정은 4학기 이전에만 수강 가능합니다. 참고로 박사 과정은 학부 교과목 수강이 불가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과목의 경우
전체 수료에 필요한 학점 중에서 석사는 3학점, 박사는 6학점, 석박통합과정 학생은 전체 학기를 통틀어서 9학점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강 철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학기 수강 철회 기간은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입니다. 수강 철회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는 수강 과목 철회 후 자녀 수강 학점이 3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자녀 수강 학점이 없을 경우 수강 철회가 불가합니다. 철회 후 최소 3학점 이상의 자녀 학점이 있어야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철회 기간에는 다른 과목을 대체하여 수강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재수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수강은 성적 등급이 C+ 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재수강을 할 경우 처음 받은 성적은 사라지고 재수강을 통해 받은 성적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수업에 대한 마지막 순서인 강의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학기 강의평가 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강의평가는 꼭 기간 내에 하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강의평가를 완료해야만 학기 말 성적 확인 기간에 성적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만 제출이 가능하며 한번 제출된 강의평가 답변은 수정이 불가한 점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자격시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어학원 한국어 과정 수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공인어학 성적 없이 입학한 이중언어 트랙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입학 후 추가 어학 성적 제출은 받고 있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료 조건은 입학 후 1년 이내에 세종어학원 한국어 과정 2개 학기를 수료해야 하고 단기 과정의 경우 입학 후 6개월 이내에 1개 학기를 수료해야 합니다. 한국어 과정 학사 일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 정규 과정과 여름, 겨울 온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자격시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어 시험입니다. 이번 학기 외국어 시험 신청 기간은 9월 8일 월요일부터 9월 1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세종어학원 영어 대체 강좌를 신청하는 것인데 세종어학원 영어 대체 강좌는 내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합격 기준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외국어 시험이라고 입력 후 조회하면 직전 학기 게시글들이 뜰 것입니다. 아직 당해 학기 공지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내용은 매 학기 크게 다르지 않으니 가장 최근 학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격시험인 종합시험입니다. 이번 학기 신청 기간은 9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10일 금요일까지이나 신편입생 여러분은 아직 종합시험을 신청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면 아래 응시 자격에 나와 있듯이 각 과정별로 필수 등록해야 하는 학기, 학점, 성적과 같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종합시험 과목은 학과에 따라 다르고 학과내규에 명시돼 있습니다. 학과내규 확인하는 방법을 앞에서 다룬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학과내규부터 확인해보길 약속해주세요. 학과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석사과정은 2개 과목 이상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하고 박사 및 석박사 통합 과정은 3개 과목 이상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종합시험 응시 과목 역시 학과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학과내규를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종합시험을 면제받는 방법도 있는데 자세한 기준은 공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어 시험과 마찬가지로 공지사항 메뉴에서 검색어를 종합시험으로 조회하신 후 당해 학기 공지가 아직 없을 경우 가장 최근 학기 공지사항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논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은 마지막 순서인 만큼 앞서 다룬 모든 내용을 완료한 자만 쓸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 취득 예정인 자여야 합니다. 앞에서 다뤘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석사는 24학점, 박사는 36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45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둘째, 자격시험 중 첫 번째인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합니다. 셋째, 자격시험 중 두 번째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합니다. 넷째, 선수 과목이 지정된 경우에 이를 모두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다섯째, 이외의 학과내규에서 정하는 이수 기준을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학과내규를 빨리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끔 하는 문구죠.
논문 심사 일정은 이 표와 다음 장의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 학사 안내 아래 논문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별 제출 서류 및 제출처가 상이하니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논문은 검색어를 학위 청구 논문으로 조회하시면 이전 학기 안내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첫 학기부터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사항 내용을 미리 예습해 본다는 느낌으로 보셔도 좋을 겁니다. 다음은 수업연한, 재학연한, 졸업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됐지만 생소한 용어들이니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업연한이란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등록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업을 전부 들었어도 수업연한 동안에는 정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학연한이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대한도의 기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재학연한 내에는 수료 학점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합칙에 의해 제적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연한입니다. 이 기간은 여러분이 입학 후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며 이 기간을 초과한 학생은 연구수료 처리됩니다. 연구수료 처리가 되면 더 이상 논문을 쓸 수 없으니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논문을 합격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본 수업연한, 재학연한, 졸업연한을 과정별로 나타낸 표를 함께 볼게요. 다시 설명드리면 수업연한은 의무 등록 기간인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년,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입니다. 재학연한 내에는 반드시 수료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석사과정은 4년, 박사과정은 5년, 석박사 통합과정은 6년입니다. 그러면 수료를 위한 조건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합격을 해야 하는 졸업연한이 석사과정은 입학 후 5년, 박사과정은 8년, 그리고 석박사 통합과정은 10년입니다. 추가로 각각의 기간은 중간에 휴학을 할 경우 휴학 기간만큼 늘어나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된 수료와 학위 수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료 조건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수업연한 동안 모두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수학점을 전부 취득해야 하고 평점 3.0 이상이어야 하며 선수과목이 지정된 자는 선수과목까지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F나 FA를 받으시면 선수과목 기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 위 조건 말고도 학과 내규상에 명시된 필수 교과목을 전부 이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해당 학기 말에 수료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수료를 했다고 해서 바로 졸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수료 이후에도 졸업을 하려면 자격시험 및 논문을 합격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수료는 했는데 자격시험이나 논문을 합격하지 못해서 학교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면 그땐 학기마다 등록금 납부 기간에 연구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료 이후에 잠시 학업을 중단할 계획이라면 꼭 수료 중 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료 중 휴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매 학기 연구등록비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학업의 최종 종착지인 학위수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위수여, 졸업이라고도 합니다. 학위수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 과정을 수료해야 하고 자격시험, 즉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여야 하며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학위 논문의 인준을 받은 자여야 학위 수여가 가능합니다. 학점 기반 졸업 대상자의 경우 논문은 작성하지 않지만 학점 기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학위 수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졸업연한 내에 졸업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은 연구수료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신편입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